안녕하세요. 경기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 메일로 질문을 좀 해주신 분이 몇 분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장 같은 데 가보면 폐기물 중에 그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폐기물 딱지가 안 붙어 있는 거는 가져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하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아마 내가 볼 때 가져간다는 게 그 경비하시는 분이 가져가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체 안 되고요. 만약에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그 단지하고 폐기물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단 폐기물 처리 업체 소유예요. 이거는 뭐 관리소장이 관리할 것도 아니라, 이거는 폐기물 처리 업체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신다면 절도를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조금씩 그 뭐야 신문지 나오는 것도 뭐 싫고 하시는 분도 봤는데, 절대 그건 아파트에 있는 그 공공기물이라고 보고요.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 폐기물 계약된 용역업체의 재산입니다.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폐기물 딱지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비원 이외의 보안원, 보안관제원, 보안경비원, 건물 경비원은 어떻게 다른지, 아파트 경비원과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보안원, 보안관제원, 뭐 보안경비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 이제 법상의 경비원이고요. 근데 뭐 영어로는 시큐리티라고 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보안원이라고, 좀 나이 드신 분은 경비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갈려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보안원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경비업법에는 다 경비원입니다. 건물을 경비하시든 아파트를 경비하시든 김포공항을 경비하시든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를 경비하시든, 뭐 특수경비원이냐 일반 경비원이냐 기계경비업체의 경비원이냐 이것만 따를 뿐이지 경비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명칭이 따르게 뭐 왜 다른지는 없는 거고요. 아파트 경비원과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젊은 사람은 봉급을 많이 주고 나이 드신 분은 조금 준다고 이렇게 이런 거에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 용역업체하고 그 경비 대상물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는 휴게 시간이 얼마이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라고 책정을 해요, 서로 양측이. 그래서 만약에 경비가 280만 원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근무 인원은 나이를 좀 몇 살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 영종도 뭐 국제공항을 지키는데 70 먹은 사람이 지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경비원이지만 우리는 뭐 50세 이하로 해주세요, 60세 이하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급여는 얼마입니다 그랬는데, 이 급여는 70 먹은 분이나 40 먹은 분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근무 시간이 틀린 거죠. 근무 시간이 틀려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적게는 130만 원부터 많게는 31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근무 시간의 차이예요. 올해 최저임금이 한 9천 몇백 원 되지 않습니까? 1시간에 9천 몇백 원이면 하루에 1시간만 근무를 더해도 한 달 15일 근무를 하면 약 한 13만 원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이 근무 시간이 더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월 급여가 13만 원 꼴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5만 원 차이가 난다면 2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런 거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그 단지의 근무 시간이 틀린 겁니다. 선생님이 나이가 먹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덜 주는 게 아니고,
주간 휴게 시간, 야간 휴게 시간이 많아서 거기에 계산해서 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근무를 덜 해서 덜 주는 겁니다. 또 어떤 단지는 어쩌다가 조금 뭐 식대를 주거나 교통비를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그런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안관제원, 보안원, 보안경비원, 건물경비원인데 다 똑같은 얘기고요. 건물경비원은 그냥 건물을 지키시니까 건물경비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이제 사려진 아파트들은 보면 CCTV를 보면서 이제 관제 업무를 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똑같은 경비원인데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서 좀 나이가 젊거나 컴퓨터를 좀 할 줄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이렇게 뭐 관제실에서 근무를 하시면 뭐 관제 경비원, 뭐 관제원, 보안원 이랬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 근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급여가 천차만별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경비원 신임교육 북부교육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그 수급자 아마 기초 이런 그 어려운 분들 수급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급자 감면은 되는지요 그랬는데 첫 번째로 경비원 신임교육 북부교육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의정부 쪽인가 경민대학이라고 있어요. 경민대학에서 이 신임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찰청에 허가난 업체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걸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교육기관들이 영업 타산이 안 맞아서 그 교육생이 많이 모이면 교육을 시작하고 또 안 모이면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경찰청 허가 업무라 거기에서 그 경비원 신임교육 해당 지역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하셔서 그 전화를 실제로 해보고 교육이 언제 있느냐 물어보시고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수급자 감면은 되는지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경비원 그 교육장에서 이런 제도는 없고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거를 어디서 봤냐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데에서 오산시 예산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상시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의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있고 없고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데에 그 지자체에 전화를 해보시면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수급자 감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 뭐를 봤냐 그러면 그 국가 유공자 중에서 그 선별적으로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교육비를 내가 낸 다음에 추후로 국가에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월남전 갔다 오고 뭐 이런 분들은 안 되시는 것 같고 아마 국가유공자의 그 무슨 그 자격이 또 따로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 유공자협회에 이걸 확인을 하셔야 이거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그냥 뭐 월남전을 갔다 와서 유공자라든가 뭐 이런 분 말고 진짜 그 국가에 뭐 공운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추후에 정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작은 빌라의 재무업무를 시작합니다. 4대 보험료 산정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4대 보험의 산정률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지만 일단 국민연금은 한 4.5%로 알고 있고요. 의료보험도 한 3.33%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0.9%에서 한 1.1% 사이가 되고요. 또 산재보험은 0.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이제 고용자와 사용자와 경비원 사이에서 반반 내는 거고 고용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한 요율은 제 말을 정확하게 적용해 주시면 안 되고 이건 노동부에다가
그 요율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율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요율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시로 그 궁금하신 것들의 질문에 대한 걸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팩스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듣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냥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